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월 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급락장 속에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6일 미국의 연준이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양적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3.3%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여파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나스닥이 0.9%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단계로 테이퍼링도 속도를 내고 2단계로 금리 인상을 하고 3단계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연준의 대체대표 축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단계별로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만큼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10년 만기 미 국채 흐름도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가팔라졌습니다.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돌파하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돌파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고 완만하게 돌파하면 변동성은 크지 않게 움직이면서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낼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게 되면 결국 변동성도 커지고 매물 소화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유동성 축소 과정까지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비로소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진정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전환 시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1200원대를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쇼커버가 나온다면 매도했던 물량들을요. 그런다면 가파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이 나와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다시 이 1200원대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 변동성이 확 커지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국내 시장의 10년 만기 국채와 장기물과의 역전 현상도 12월 달에는 안정적으로 회복이 됐었는데 다시 1월 달 들어서 역전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자, 7일자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458. 그런데 20년, 30년, 50년이 전부 다 10년 만기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잖아요. 50년 만기는 지금 2.390인데 그만큼 장기 금리가 약하다. 그런데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이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 시그널로 지난번처럼 1월 한 달 그랬다가 2월 달부터 회복돼서 정상 시장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분기 내내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역전 현상이 나오고 3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좁혀지면 상당히 우리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좀 열어놓으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흐름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월요일장부터 우리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중견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무려 1880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부실기업도 아니고 동전주도 아니고요. 시가총액 조 단위의 회사가 이렇게 내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1800억대 횡령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 펀드 판매도 중단됐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신뢰는 상당히 추락할 수밖에 없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할 것이고 중장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참여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몰빵했다든지 아니면 레버러지 태웠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금 비중 잘 책정해서 포트를 최소한 3종목에서 4-5종목 나눠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장은 이렇게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CES2000이 개막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대형 M&A 성사를 예고를 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삼성전자가 대형 M&A를 한다 그러면
뭐 시가총액 몇천억 단위가 아니겠죠. 조 단위의 그런 기업을 M&A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AI라든지 로봇 또는 바이오 어떤 쪽이든지 미래 성장 사업 쪽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미 12월 달에 로봇 관련 TF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들이 큰 테마를 이루고 지금 뭐 완급등했죠. 순식간에 뭐 더블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빠르게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던가 조정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 M&A 소식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장 세력들은 계속 매매하는 방향을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상패 계절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 관련주 중에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상패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몇 종목만 기술적 대응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비중 조절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넷플릭스 관련주 중에서 지금 우리 학교는이 드디어 이제 기사화되면서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목요일 날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된 뉴스가 여러 매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졌는데 아무래도 28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뉴스화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급락장 이후에 최근 수급을 형성했던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종목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같이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시장 수급이 되어 있고 모멘텀 있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강한 종목들만 다루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많은 종목이 아니라 서너 종목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그 종목을 집중 매매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종목 찾기가 어렵다 하지 말고 수급 맞춰주고 좋은 종목을 내가 자리를 지켜가면서 매매할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을 해보죠. 먼저 로보티즈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대량 수급이 나오고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다 등장을 했죠. 뭐 연달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옆으로 횡보 과정 걷죠. 고공전투 벌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완급등을 했습니다. 더블 가는 그런 완급등을 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이 38,000원인데 최근 저점이 얼마예요? 26,000원입니다. 엄청난 또 폭락을 한 거예요. 단기간에. 이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 큰 겁니다. 매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테마 논리를 이해하고 기술적 자리를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올 거란 예고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락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부족하죠. 얼마든지 다시 되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밀릴 때 거래량 없이 장 초반에 떨어지거나 개파락하지 않고 떨어졌을 때는 단기 쌍바닥짜리 이 26,600원 근처에서는 짧게 1, 2%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파락해서 떨어져가지고 힘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25,000원짜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거래량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거래량과 위치, 속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테마주 매매가 되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채 물량이 20만 주 이상 남았어요.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래가 집중되면서 급등을 했고 옆으로 횡보하고 고공전투를 짧게 벌인 다음에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 나오고 금요일장도 다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쌍고점 자리를 단기에 만들었습니다. 이 만원대 진입하니까 저항을 받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장에 다시 로보로보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담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고 뭐 올라가면 바로 거래 정지가 돼버립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차익실하면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밀릴 때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안 되겠죠. 거래량이 작게 뭐 1000만 주 미만의 거래량으로 장 초반에 더 빠르게 적은 거래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이 8,000원대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는 거예요. 근데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 안 되겠죠. 개파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도 반등은 미약할 거예요. 왜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지점까지 충분히 빠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7,000원대를 깨는 모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하루에 깨느냐, 이틀, 3일 후에 깨느냐 그 문제만 있죠. 최소한 7,000원대를 진입하거나 7,000원대를 깨거나 그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로보티스처럼 거래량이 없이 첫날 장대 음봉 나오고 둘째 날 음봉이 나오는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거래량이 더 적은 거래량으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서 7,000원대에 진입하면 기술적으로 또 짧은 반등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테마주를 기술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매매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매매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두 종목 로보티즈하고 로보로보가 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이 초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월 말까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장중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매매를 하지 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놓고 그 흐름만 추적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완급등 테마주가 나올 때 내가 매매자를 찾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두 종목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는 차원으로 보시고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그 탈모 관련주들도 지금 완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탈모 관련주들은 이 로봇주보다 매매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하고 로보로보, 시장보다 강한 이런 테마주가 나왔을 때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고점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 추적을 잘 해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J 컨텐츠입니다. 자, 요 박스에 들어오면 아주 좋은 매매 기회가 된다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바로 재료가 수반되면서 급등이 나왔고 이틀 연속 고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좋은 날이죠. 목요일 날 급락 나올 때, 역시 거래량 없이 급락 나오죠. 원위치 돌리려고 할 때. 자, 지금 다시 또 반등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장부터 다시 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받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할까를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일단 이걸 다 되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57,500원짜리 밑으로 57,500원 정도까지는 빠져줘야 내가 다시 저점에서 사서 반등할 때 팔고, 더 떨어지면 밑에서 추가적으로 사서 반등할 때 팔고 하는 샀다 팔았다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1월 28일까지 이미 재료가 1월 28일 날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큰데도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매매를 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자신이 없고 이걸 매매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잘 보세요. 이 종목은 더 좋은 게 앞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매물대를 보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좋은 종목이 수급이 형성되면 한 달 안에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를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고된 재료가 반영되는 종목, 이런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 매매 최선호주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